최근까지 그랬고 또 정학영 우리 센터님도 그랬고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저희 SOD가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50인데 어린 나이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왔어요. 직업이 항상 보통은 이제 투잡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직업이 5개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너는 정체가 뭐냐, 그리고 하는 일이 다 너무 판이하게 다른 일을 하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그런 얘기 들었는데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요. 시간을 쪼개서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24시간이 저한테는 한 100시간 그런 느낌. 잠을 자지 않고 정말 적은 수면을 하면서 정말 부지런하게 시간을 쪼개면서 살았고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새벽에 제 합의가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4시 정도 일어나서 녹즙 배달과 벼룩시장 배달부터 출발해서 학교를 가고 또 학교 끝나면 뭐 처음에는 술집에서 그 설거지 아르바이트부터 해서 뭐 안 해본 게 없이 닥친 대로 했습니다. 주말에 이제 아르바이트 쉬는 주말에는 여의도에서도 해봤어요. 유리창 닦는 거 해봤고요. 뭐 정말 그래서 구두 닦기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소위 남들이 얘기하는 신문 배달, 우유 배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하면서 밑바닥부터 올라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게 돈을 벌고 싶어서 선택한 게 저는 경제학과를 갔거든요. 제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시골에서 진짜 가난한 집에서 살면서 특차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난 척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강남의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과외하면서 성대 특차 수석을 갔으면 자랑거리가 아닌데 정말 깡시골에서 집이 없어서 비닐하우스에 살고 그러면서도 제가 혼자 공부해서 그런 이제 성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장학금 받으러 오래요. 그래서 이제 새마을금고 이사장 장학금인가 뭔가를 이제 뭐 받으러 이제 딱 갔는데 동네 그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장하다 뭐 용문의 아들 해가 제가 용문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용문산 아세요? 은행나무? 네, 거기거든요. 완전 시골, 옛날에 그냥 시골이었거든요. 그냥 깡시골. 그렇게 해서 이제 밑바닥부터 올라왔는데 너무 무리를 했던 탓일까? 그러니까 너무 막 잠도 안 자고 너무 일만 했던 그런 탓인지 아니면 그로 인해 머리가 혹사가 된 건지 또 이제 경제학과를 나오다 보니 선택한 직업이 이제 증권 쪽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 쪽 일 아시잖아요. 주식이 갑자기 폭락해.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운영하는 돈이 너무 단위가 컸기 때문에 뭐 몇 천억 이런 단위를 운영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하루는 그 김정일 그 사망한 날 그날 전 주식이 하한가를 치는데 심장마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상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터지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진짜 힘들었고 뭐 그런 이제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랬나? 저도 생각을 해봐요. 왜 내가 어린 나이에 왜 몸이 아팠지? 왜 나는 공황장애 갔지? 뭐 그런 이제 생각들 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시작은 공황장애로 시작을 했는데 공황장애 약을 먹었더니요 합병증이 수십 개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아픈 데가 없었고요. 뭐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냥 매일 그 아픈 거와의 그 치열한 싸움, 너무 치열하게 싸웠어요.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책임감과 또 심지어는 결혼까지 했지, 애도 있지 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책임감 속에서 몸은 아프지, 또 일은 또 해야 되지 뭐 이런 힘든 젊은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됐죠. 남들한테는 되게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 저한테는 늘 항상 되게 소중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대학생 때 친구들은 소개팅을 나가요. 아니면 여대 애들이랑 조인트 MT라고 1박 2일 MT를 가. 이런 게 그 애들한테는 되게 평범한 일상인데 저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저는 일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되게 사소한 거, 되게 작은 것들이 늘 소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한 분 한 분 뵈면 되게 환하게 제가 인사를 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안아드려요. 예.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늘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늘 그 소중함의 가치를 잘 알면서 성장해 왔고 또 성공하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매사의 작은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생각을 했어요. 이 대표 저자이신 홍성중 우리 저자님의 이 소중한 책을 내가 완벽하게 다 읽지 않고 출판 기념에 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제 새벽 3시 반에 잤습니다. 다 읽었어요. 네. 그 바쁜 아침 어제 정말 바빴거든요. 오늘 또 일찍부터 상장사 미팅이 있는데 어쨌든 읽어야 돼. 그래서 읽다 보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너무 잘 쓴 거예요, 책을. 너무 놀라면서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정말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서치하고 정리했을 그 긴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사실 출판사 대표입니다. 저는 스카이북스라는 출판사를 운영을 오랜 시간 했던 출판사 대표고요. 저는 많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또한 제 책은 교보문고에서 오랜 시간 베스트셀러가 됐었고요. 뭐 주식 분야의 재테크 책들은 원래 판매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출간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판매를 했던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책을 낸다는 그 과정과 그 어려움, 그 번뇌와 그 고민의 그 시간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존경스럽고요. 참 저렇게 젊은 분이 원래 모델을 꿈꿨던 연예인 지망생이었던 분이 야 정말 대단하시다. 진짜 저는 감동의 도가니였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일단 너무 이 책이 앞으로 우리한테 너무 소중히 쓸 것 같아서 많은 분들한테 비전이 되고, 과거에는 말로 해서 믿지 않았던 것들이 책을 전달함으로써 분명히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많은 암 한우분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우리 심령이 우리 한우분을 비롯해서 많은 암 한우분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나이는 한 번 태어나서 죽는다. 2번 태어나지 않는다. 얼마 전 그 장정구 복서랑 또 사적으로 만났는데 제가 그래 맞아. 사나이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는 배짱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 남자는 배짱이 있어야 된다. 그냥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안 되는 건 없다. 안 하는 거지. 안 해서 못 하는 거지. 하면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고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도 그렇게 다 이겨내 왔어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니까 되더라 라는 생각이었고요. 이 SOD 프로젝트 역시 모두가 안 된다 했지만 해냈습니다. 해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보통 이럴 때 박수를 치던데요. 자, 그런데 배짱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개미와 배짱이 말고요. 배짱. 네. 미국의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였죠? 얼마 전까지? 빌 게이츠 말고 또 한 분 있었죠. 워렌 버핏 말고 또 그 여러분들 쓰시는 핸드폰 만든 분, 예, 스티브 잡스 이야기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진짜 경치 죽이네요. 한강이. 오늘 출판 기념에 자리 좋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계 최고로 성공한 분이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셨는데 그분의 말로는 어땠습니까? 저는 뭐 스티브 잡스와 진시 황제는 다를 바가 없다. 종이 한 장 차이다. 진시 황제는 불로장생을 꿈꿨지만 40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시 황제가 100살, 120살 살 줄 아는데 아니고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40대도 오래 산 거라고 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부자였지만요. 결국 58세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비참하게 죽었죠. 말로가 참 비참한데 삐쩍 말라서 뼈만 남아서 마지막 강의하는 그 영상이 유튜브에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세계의 어떤 병원, 어떤 의사도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죽었을까요? 고작 췌장암으로 4cm밖에 되지 않는 그분의 키는 185인가 뭐 거의 190 가까이 키가 큰 분인데 그 사람의 몸무게와 키를 생각했을 때는 그 암덩어리의 사이즈는 너무나도 작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사마귀같이 똑같은 작은 사이즈인데 결국 그렇게 작은 그 암덩어리에 굴복해서 왜 죽었을까?
도대체 전 세계 그 대단하다는 의사 선생님들은 다 뭘 하셨을까? 전 세계 그 최고의 그 병원들은 다 뭘 하신 걸까? 이렇게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젊은 58세의 나이에 죽었다라는 것은 현재 의학 수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뭐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서 죽는 사람도 많지만 스티브 잡스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아팠던 시간 동안에 너무 허무했어요. 정말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어요. 학창 시절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균관대 특차 수석에 들어갔고 그 명문대학교를 저 힘으로 졸업을 했고 그리고 남들 쉬는 시간에 일하면서 직업을 3개, 4개, 5개씩 가져가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고 최고의 성공을 저는 다 거뒀습니다. 여러 면에서 뭐 예를 들면은 네이버 다음 전체 카페 회원수 1위 뭐 이런 소소하고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최연소 증권사 임원 뭐 이런 수많은 타이틀까지 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심지어는 방송에서도 시청률이 제가 세운 그 기록이 지금도 깨지지 않는데요. 최고 시청률 기록도 세웠고 최다 방송 출연한 그런 기록도 세웠고요. 그 방송국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수많은 기록, 뭐 돈 버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벌었고, 근데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아프니까 해줄 수 있는 병원이 없고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더라고요. 이건 의사를 비하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그래서 깨달았죠. 아, 현재 의료의 그 수준, 의학의 수준은 걸음마 단계구나. 왜냐하면 사실 대단한 걸 바라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기암입니다. 이 암을 치료해 주세요. 이런 걸 바란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의사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 눈가가 막 떨리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근데 저는 방송인이었잖아요. 방송을 출연했는데 생방송 중인데 눈이 떨려. 그럼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 사소한 걸 치료하려고 수많은 병원을 다녔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약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치료했냐면요.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치료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큰 병원은 아산병원에는 의사가 제가 알기로 4,000명 정도 계세요. 간호사 7,000명 정도 있고요. 4,000명의 의사가 못하는 걸 동네 조그만 한의원에 한의사 한 분이 해결하는 걸 보고 이상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뭐지?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다 사소한 거예요.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요 눈이 너무 아파요. 왜 아프면 세수할 때 눈썹이 빠지는 거예요. 그 눈썹이 자주 빠지니까 그러니까 눈에 들어가는 그게.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안과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눈썹이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빠지고 눈에 들어가냐, 이거 해결책이 없냐 해서 뭐 영양제도 안 먹어본 게 없고 그 작은 것조차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모든 걸 안고 5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리고 SOD를 먹고 그 모든 게 감쪽같이 해결되더라고요. 눈썹이 안 빠져요. 속눈썹이. 눈이 안 아픈 거예요. 눈이 안 떨리는 거예요.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 너무 사소한 것들이,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이게 병이야? 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사소한 병들도 어떤 병도 해결을 못 하더라. 그리고 약을 먹을수록 합병증이 심하게 오면서 몸이 점점 병들어 왔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늘 얘기했던 게 50살 이상 못 살 것 같다. 왜냐하면 또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이 두통 때문에 1년 4개월을 누워서 지냈는데 그때 이제 자살 시도를 했던 곳이 바로 요 한강다리 양화대교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요. 그 두통을 겪을 때 제가 CT MRI를 한 30번 찍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욕심이 있잖아요. 살고 싶은 욕심이. 다른 병원을 가면 기존에 찍은 MRI, CT를 그냥 보면 되는데 다시 찍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을 바꿀 때마다 계속 다시 찍다 보니까 30번 이상을 찍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유명한 선생님이 이거 CT 한번 찍으면 수명이 1년씩 주는데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읽어보니까 맞더라고요. CT를 한번 찍으면, CT 라인을 한번 찍으면 수명이 1년씩. 저는 30번 찍었잖아요. 저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50살을 못 넘기겠다.
워낙에 다 아프고 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발작으로 바뀌는데 이제 경련을 막 일으키면 우리 딸이 보고 아빠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아빠가 막 경련을 발작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가서 아빠 너무 무섭다고 이제 아빠를 무서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부끄럽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어떤 고통은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고통을 안고 살죠. 근데 미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로봇가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고 AI 인공지능이 요즘에 너무나도 편하죠. 모든 걸 다 해주고 뭐 자동차는 이제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등장하고 모든 것들이 편리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몸이 아프면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몸이 아파서 스티브 잡스처럼 췌장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그런 첨단 기술이 다 무슨 소용이 있죠? 아무리 좋은 집에 최고의 비싼 자동차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데 저는 제가 암 한 후분 병문안 갔을 때 그게 기억이 나요. 그 암 한 후분이 위암 말기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는데 동치미를 먹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치미를 먹는 게. 사람은 절박해지면 소원이 되게 소박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절박해지면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냥 점점점 바라는 게 작아지죠. 그죠? 어쩌면 그 동치미를 하나 먹는 것조차도 그분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는 결국 사람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너무 처절히 몸부림치게 느꼈고 여의도 성모병원에 제가 입원을 잠깐 했었습니다. 이제 몸이 워낙 아플 때 신종플루까지 오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이 막 희미해져 가는데 열이 42도까지 올라가서 막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운전대를 붙잡고 간신히 갔어요, 병원까지. 그리고 응급실에서 그냥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응급실에 누워있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새벽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기절을 했어요. 제가 이제 기절을 했는데 기절을 했을 때 꿈을 꿨거든요. 꿈을 뭘 꿨냐면 어떤 큰 구덩이에 계속 떨어지는 꿈이었어요. 하염없이 그 구덩이에 그러니까 한 시간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끝도 없이 까만색 구덩이에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그 꿈을 꾸는데 갑자기 조상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지금 기억이 희미한데 하여튼 뭐 아직은 뭐 죽을 때가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 뭔지 정확히 모르겠고 하여튼 제 목덜미를 이렇게 잡아채는 듯한 그래서 이제 깼죠. 그래서 저는 그때 기절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열이 막 42도 넘어가니까. 근데 나중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봤더니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에서 그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 죽었다 살아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부터 사는 거는 보너스다. 지금부터는 그냥 선물이다, 선물. 이거는. 그래서 지금부터 사는 삶은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또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아프신 분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죠. 한 분 한 분 다 마사지를 해드리고 얘기를 다 들어드리고 챙겨드리고 정말 지금까지 무료로 그냥 보내드린 SOD가 몇 박스인지를 몰라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뭐 봉사활동 워낙에 많이 해왔지만 저는 고아원 같은데 지금까지 기증한 물티슈나 기저귀는 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핏 세봐도 뭐 저희 직원들도 뭐 그런 건 알지만 제가 생색을 내지 않고 저는 그냥 조용히 그냥 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뭐 많이 보낼 때는 5톤 트럭으로도 보내니까 그죠? 그런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살고 또 그런 마음으로 SOD를 개발했더니 개발이 되더라고요. 선물을 주신 거죠.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책을 우리 홍성준 저자의 및 기타 8인 저자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200년간 수많은 과학자들이 셀 수가 없죠. 수십만 명의 과학자들이 왜 SOD를 개발에 실패했는가. SOD는 꿈의 선물은 맞아요. 불로장생의 선물도 맞고요. 그렇지만 인간의 몸에서는 만들 수가 있는데요.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공장에서 만든 SOD를 다시 몸에 넣어서 그게 몸에서 다시 기전을 일으키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공한 사례가 지금까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SOD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저희 제품처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을 긴 시간 1년에 이제 100억씩 적자가 나면서 연구 개발을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저희 재무제표 보면 6년 연속 신기해요. 거의 비슷해요. 99억 아닌 100억 한 101억이에요. 그걸 쫙 하는데 그 힘든 시간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늘 그래요. 위대한 발명은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명문대를 나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반도체를 개발하는 그런 걸 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개발 연구원이 38,000명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38,000명 못 하더라고요. 그냥 카이스트 같은데 교수 한 분이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결국은 세계적인 천재, 집념을 가진 또 뚝심과 또 배짱이 있는 그런 어떤 한두 명의 천재가 결국은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천재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어쩌면 그런 천재의 반열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런 천재로 인정받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노력의 결과이다. 네. 7번 7.8이라는 말 있잖아요.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데 저는 7만 번 넘어지고 8만 번 일어선 것 같아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 아빠인데요. 우리 아빠는 다리가 없어요. 군대에서 지뢰를 밟아서 다리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다리가 없는데 자식을 셋이나 키우시고 어쨌든 부모로서의 가장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위대함은 멀리 있지 않다. 되게 사소한데 작은 데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저도 늘 실천해왔고, 그렇지만 또 크게는 뭐 정주영 회장님 같이 막 진짜 안 되면 되게 하는 그런 뚝심과 불굴의 의지로 이런 것들을 만드셨던 그런 대단한 분들처럼 저 역시도 아무도 되지 않을 거라고, 누구도 못할 거라고 했던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질병을 극복하고 질병을 이겨내고 질병을 없애는 프로젝트에 어쩌면 오늘 이 책이 나온 이 시간부로 마침표를 찍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언젠가 노벨상을 받는 날도 올 수도 있겠죠. 그럼요. 그리고 우리를 시기질투하는 적도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매출이 이제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는 올해 약 40억의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어떤 회사도 하지 못했어요. 대한민국의 바이오 회사 중에 이러한 기술을 개발한 회사도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고요. 미리 말씀 좀 드리면 대한민국 식약처의 자료를 보면 암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지구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의약품의 원이거든요. 모두가 그 자료를 공유해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인정받은 그러한 최고의 물질을 어쨌든 저희는 입증을 해냈고요. 이것이 가설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입증을 해냈고요.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서 제약회사, 바이오회사를 통틀어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과연 있었던가? 라는 질문의 답은 단호하게 전혀 없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에 과연 있었던가라고 한다면 역시 전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어쩌면 최초이자 최고의 치료제가 등장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갈 길이 멉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뭐 임상이라든지요,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병의 섹터별로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오는 길에 강남 차병원에 노동영 현직 병원장님과 약 1시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왔습니다. 너무 통화 내용이 좋아서 이제 녹음을 다 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결론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며칠 전에 대웅제약이 우루사 아시죠?
우르사는 간장약이죠. 우리 인간의 간은 침묵의 장기인데요. 손상이 되면 간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물질로 인정받은 게 하나 있죠. 우르소라고 합니다. 우르소. 이 우르소의 이름을 우르소는 이미 쓸 수가 없는 고유명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품의 이름 못 쓰니까 우르소 비스무리하게 우르사 이렇게 해서 제품을 팔고 있는데, 이 대웅제약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 옛날에 남양유업이 코로나 터졌을 때 불가리스가 코로나 치료제다 했다가 난리 났던 적 있죠. 네. 그때 왜 난리가 났냐면 인간을 대상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을 하면 불가리스가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요구르트여도 그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판매하고 마케팅 광고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남양유업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단체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아니 사람으로 확인도 안 해놓고 발표를 해? 이건 사기지. 그래서 당시에 막 처벌을 받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우르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데이터가 우르사를 먹었더니 약 65% 정도가 코로나의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있더라.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우르사는 마케팅을 할 겁니다. 우르사 먹으면 코로나 안 걸려요? 이렇게 마케팅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갈 건데, 노동영 원장님의 의견은 그렇더라고요. 암부터 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암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인류가 가장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항바이러스부터 하자. 우리 이 세상에 바이러스 치료제가 있나요? 없어요. 예. 저희가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성과가 인류 최고의 역대 최고의 성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노동현 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고, 저 역시도 코로나 같은 독감 같은 것들이 요즘에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 제품, 우리 건강기능식품을 가지고 임상을 하는 거죠. 인간을 대상으로 대학병원 같은 데서, 물론 비용은 천문학적일 겁니다. 보통 임상 비용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 임상은 단일 임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의약품 임상보다는 좀 비용이 좀 낮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상장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장사 된 이후에 일단은 항바이러스 임상부터 진행을 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 한다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임상 결과가 아닐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사실 제 이야기는 밤을 새는 이야기인데 다들 집에 가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전 특별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모셨던 청와대 대변인이자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하셨던 저희 회사에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저희 회사 주주거든요. 정말 큰 돈을 투자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배성대 수석님은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의 부회장님으로 지금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얼굴을 자주 뵙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님.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감동적인 책이에요. 여러분들 꼭 오늘 집에 가시면 꼭 정독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앞으로 나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 우리 가족의 행복, 내 지인들의 건강, 내 지인들의 행복을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가고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평생 그렇게 살아라. 사장님 고맙습니다. 아들이 더 크네. 제가 사실 이게 키입니다. 키. 그래서 1cm 키높이를 깔았는데도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녀석을 키우려고 제가 돈을 좀 투자했습니다. 키 크기 프로젝트를 제가 가동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돈도 막 150만 원짜리 그 키 막 당기는 거 있어요. 누워있으면 자동으로 당겨. 막 세게 기계가. 그거를 사가지고 몇 년을 하고 공부도 필요 없다. 10시 되면 자라. 지우고. 그런 각고의 노력을 했더니 진짜예요? 대박. 10cm 접근해요.